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국 평균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40%대로 올랐으면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선 판세가 한 치 앞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전통적으로 보수우파 정당, 자유우파 정당의 어려운 지역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압승이 확실시됐던 이번 대선이 막판으로 갈수록 한번 해볼 만한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수우파 정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영남 지역 등에서 과거 대선 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후보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막판 대역전의 가능성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이 48%로 선두였고 김문수 후보가 40%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대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직전 조사인 13일 실시 때보다 나란히 1%포인트씩 오르며 격차는 8%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당초 이재명의 대세론이 선거판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8%였고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각각 1%였습니다.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대 수준이었고 없음이 2%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4%로 이재명 후보 41%보다 3%포인트 앞선 반면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로 김문수 후보 37%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이른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9%로 격차가 6%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한 응답자 중에는 68%가 김 후보를 택했고 이준석이 10%를 기록했습니다. 진보 성향, 즉 좌파 성향 응답자는 이재명의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뉴데일리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민이 지난 16일과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 등 전국 현안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는 45.8%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재명 후보는 39.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6.5%포인트 차이로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선 것입니다. 이준석은 서울에서 10.2%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49.2%로 김문수 후보 38.6%보다 10.6%포인트 차로 앞섰고 뒤이어 이준석이 7.6%로 조사됐습니다. 뉴데일리가 의뢰하고 리서치민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경기 인천과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호남에서도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이재명 39.3%, 김문수 45.8%, 이준석 10.2%였고
경기 인천은 이재명 53.6%, 김문수 33.9%, 이준석 8.4%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등 충청권에서는 이재명 56.8%, 김문수 36.0%, 이준석 4.5%였고 광주,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서는 이준석 71.1%, 김문수 20.9%, 이준석 3.2%였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이재명 32.6%, 김문수 56.3%, 이준석 5.8%였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40.3%, 김문수 42.9%, 이준석 8.9%였습니다. 강원도와 제주에서는 이재명 57.3%, 김문수 33.6%, 이준석 6.4%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재명 44.3%, 김문수 29.6%, 이준석 17.2%였고 30대는 이재명 43.6%, 김문수 35.9%, 이준석 16.1%였습니다. 40대의 경우 이재명 61.5%, 김문수 27.9%, 이준석 6.6%였고 50대는 이재명 62.1%, 김문수 31.1%, 이준석 1.8%로 40대와 50대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60대는 이재명 44.5%, 김문수 49.7%, 이준석 3.3%였고 70세 이상은 이재명 34.5%, 김문수 58.7%, 이준석 3.0%로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우위가 완연했습니다. 전국 평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3%, 국민의힘이 38.8%였지만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8%로 더불어민주당 37.6%보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생애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 즉 당원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그 입당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김 변호사의 국힘 입당과 그 입당의 변이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와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그동안 각종 재야 우파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다음 전당대회, 구체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우파,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이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줄줄이 탈당해버리면 저당을 결국은 한동훈 세력이 접수해서 정말 이상한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년간 아스팔트 우파 활동가로 지금까지 열심히 우파 활동을 했다는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이번에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서 지금 국힘 당원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페이스북 등에서 힘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힘찬 대한민국, 힘찬 한국 정도가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본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페북 이용자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지금 국힘 당원이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제 17일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어서 담담한 마음도 있었다. 좌우를 떠나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이런 예상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먼저 윤 대통령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3. 하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며 탈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나 역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어금니를 꽉 물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4. 탄핵 인용 이후 한 달 넘게 고민한 끝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 5. 그때 내 고민은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남긴 과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현장 시민활동 진영의 과업과 미래였다. 6.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리면 얼마나 좋겠냐만 현실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이 남긴 큰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체제전쟁이다. 대선과 맞물려 이 이슈가 퇴색하거나 사라질 수도 혹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봤다. 우리 뜻에 맞는 대선 후보를 선택하고 당선시키는 세력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6. 5월 초까지 가장 걱정했던 건 대선 국면에서 체제전쟁 이슈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외람되지만 윤어게인 운동이 대선과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 내 찬탄파들의 준동과 부정선거 척결 운동에 올인하려는 현장활동 세력 등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다. 7. 시간이 흐르면서 세 가지 고민은 결국 대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어느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정하지 않고 평론만 하며 중립적인 척하는 십선비들을 싫어하는 편이다. 8. 국힘 내 11명의 후보 중 내 뜻과 가장 맞는 후보는 단연 김문수였지만 대선 승리 가능성에 확신이 없어 한덕수와 갈등했다. 당시 재수 없으면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홍준표는 훌륭했지만 우리 같은 현장 활동가 세력을 부정하는 분이라 아쉬움이 컸다. 9. 결국 한동훈도 결선에 올라갔고 비록 패했지만 재기할 수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어이없게도 국힘 지도부는 김문수 당선 하루 만에 한덕수와의 단일화, 사실상 여론조사로 후보 교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분탕을 시작했다. 10. 5월 4일 당선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한센인 마을을 찾은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보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라는 수락연설의 자전적 고백이 떠올랐다. 이런 분이었나 싶어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다. 11. 한동훈은 요구 조건을 내걸며 유세에 불참했지만 당원 모집에는 열을 올렸다. 국힘 지도부는 한덕수 단일화를 운운하며 실제로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고 그 금쪽같이 귀한 7일의 유세 시간들을 날려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라는 초기 컨셉이 박살난 것이 더욱 분통 터졌다. 12. 그때까진 한덕수도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음에서 내려놓았다. 추대 세력에 욕이 나오는 걸 꾹 참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고 기도하니 눈물만 흘렀다. 13. 무엇보다 저들은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노린다는 우려스러운 내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노린다는 저들이란 것은 한동훈 세력 혹은 쌍권 세력 뭐 이런 국힘 내의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지금 국힘 당내에서 기반이 극히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대선 선거전도 사실상 김문수 개인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선거전 과정에서 특히 비대위원장을 김용태로 결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김문수라는 그 개인, 이재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김문수라는 개인을 일단은 믿고 선거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 혹은 당협위원장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와 같이 선거전을 치른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할 겁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최종 결정에서도 결국 국민의힘 내에 여러 기득권 세력들의 그 음모를 깨부순 건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4. 저들은 김문수뿐 아니라 밑바닥 보수우파 시민활동 세력까지도 쳐내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15.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원 가입과 김문수 절대 옹이뿐이다. 16.
감사하게도 그 시간 동안 김문수를 파면 팔수록 미담만 들려왔고 파파미 김문수, 설란영 여사 또한 최고의 영부인감임을 알게 됐다. 17일 기적처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문수를 선택했다. 이 사건은 앞으로 국민의힘 내 풀뿌리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19. 나는 13년간 아스팔트 활동가로 늘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수많은 한계가 있고 결국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절감한다. 20. 그동안 나는 주류 정당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그리고 원내 국힘뿐 아니라 제2, 제3의 보수우파 정당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진보당, 좌종들처럼. 21. 하지만 주류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게 도루묵이다. 유럽 등에서 새로운 제3 보수우파 정당이 등장할 여건은 아직 아니다. 유럽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기에 어쩌면 나라가 망해가는 경험을 한다면 제3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22.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노와 실망 속에 탈당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 김문수가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대선 후 수많은 이슈와 논쟁에서 또 한 번 승리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당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고민조차 사치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현장 분위기가 결코 녹록지 않다. 지금은 각자 흔들릴 때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 할 때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군순알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